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일단 우리가 이틀치 그 미국 증시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네네. 일단 그 전날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증시가 출렁하는 모습이었고요. 네네. 오늘은 조금 안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옐런 의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그 다음 인터뷰는 약간은 좀 뉘앙스가 달라지는 네. 모습인데, 여하튼 옐런 의장이 지금은 이제 재무장관이죠.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를 결정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 금리에 대한 가능성을 약간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물론 오늘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가에서 뭐 그게 아니라는 약간 또 후퇴를 했지만 여하튼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나스닥이 지금 좀 재미가 없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요. 다우지수는 3일째 상승했고요. 오늘 보면 장중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30번째, 종가 기준 오늘도 22번째로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런 소위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전통적인 다우지수와 어떤 나스닥 아니면 성장주로 대변되는 이런 것들이 소위 좀 엇갈리는 소위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한 1월 중순 이후 2월부터 지금 4월 초반까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나스닥은 4일째 오늘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오늘 모처럼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봉이거든요. 매일매일 하루씩 그리는 건데요. 이게 오늘 보시면요. 7일 연속 음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한국은 색깔의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빨간 게 양봉이지만 미국은 음봉입니다. 양봉, 음봉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시작 대비 주가가 끝이 약하면 음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네. 7일째 시작 대비 약한 모습, 끝으로 갈수록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만큼 나스닥이 상대적이 뭔가 좀 우리말로 얘기하면 뒷심이 부족하다? 아니면 힘이 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모처럼 이런 그림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약한 건 사실인데 그럼 어느 것이 강하냐? 약간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 지금 강한 흐름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에너지, 소재, 산업재입니다. 유가가 이제 66달러선까지 회복했고 요즘 보면 원자재 가격이 웬만한 원자재가 다 최고가 내지는 뭐 10년 만에 최고가, 15년 만에 최고가 이런 거거든요. 쉽게 해서 옥수수 가격도 올라가고 밀 가격도 올라가고 뭐 이건 치킨, 그러니까 닭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돼지 있죠. 네. 돼지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구리 가격도 다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포함되어 있는 소재 업종, 그러니까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리가 포함되는 소재 업종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업종 있죠. 대한민국에서도 금융업종 별로 안 갖고 계시는데요. 금융업종도 지금 사상 최고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입니다. 산업재는 이제 캐터필러라든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렌털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산업재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좋은 것들도 많은데 일부 종목군의 섹터에 집중된 분들은 지금 재미없는 그런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다우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반면에 성장주들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약세를 띠는 전일 미국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지적 재산권 일시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인도나 이런 데도 문제가 엄청 확산되고 있고요. 네네. 그 국가별로 지금 백신을 갖고 있는 곳들 그리고 미국은 넘쳐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 캐나다 트리도 총리도 얘기하고 유럽에서도 몇몇 수상들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위 그 백신 관련 지적재산권을 뭐 영원히 멈추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몇 년이라도 멈추자는 얘기죠. 멈추고 많은 사람들 빨리 제작해서 빨리 만들어서 맞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돈을 벌어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한 달 전부터 이런 얘기 나왔는데 미국에서 그때마다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약간 바뀌면서 미국에서 백악관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들은 손해볼 수 있겠죠. 누군가 다른 쪽에서 보상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약간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백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물론 저희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죠. 백신을 많이 맞출 수 있고 싸게 그냥 누구나 뭐 기술만 있으면 만들 테니까요. 오픈된다는 얘기니까요. 여하튼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오롯이 이것 때문에 올라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6~7%나 오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뭐 백신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죠. 화이자는 오늘 약보합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될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경제 지표 몇 가지만 보면 ADP 민간 일자리가 74만 2천 건이 나왔는데요. 전망은 80만 건이었는데 약간 부족해 나왔지만 그나마 지금 작년 여름 이후에 또 최고 수준까지 나왔고요. IHS 마켓 서비스와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두 개 다 같이 나왔는데요. 두 개 다 괜찮게 나왔다라는 것. 다만 수치는 약간씩 엇갈렸지만 어떤 추세적으로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쁘지 않게 발표된 이 경제 지표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주시면요. 네, 실적 발표 기업은 이제 어저께도 있고 오늘도 있겠지만요. 오늘 이제 나온 것부터 몇 개 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너럴 모터스가 되겠는데요. 주당이익이 2.25달러입니다. 전망이 1달러 초반이었기 때문에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은 역시 기대보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서도 이제 가격 경쟁력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선택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주당 이익이 84센트가 나왔습니다. 전망 70센트였으니까 정확한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도 깜짝 매출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매치그룹입니다. 매치그룹은 이제 데이팅 앱이죠. 그러니까 네. 쉽게 해서 틴더로 대표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역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이익이 40센트 전망됐는데 57센트가 나왔고요. 매출도 기대 이상. 그리고 가이던스도 기대에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기술주나 이런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큰 재미가 없거든요. 매치그룹 오늘 주가가 큰 재미를 보진 못했고요. 진로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당 이익은 지금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고 트래픽도 전년 대비 19%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주가 자체는 재미가 없었고요. 장 마감 후에 나온 거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우버가 발표됐습니다. 자율주행 부분의 매각으로 인해서요. 손실이 급 감소가 났습니다. 그래서 54센트 정도가 주당 적자로 예상됐는데요. 불과 6센트 적자밖에 안 났습니다. 다만 매출은 부족하게 나왔고요. 시간에선 보합성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제 관련해서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죠. 페이팔이 되겠는데요. 역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1센트의 이익이 전망됐었는데 1.2달러가 나오면서요.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1.2달러는 페이팔 역사상 분기 최고 기록이 되겠습니다. 매출도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고요. 특히 액티브 계좌를 해서 계좌하고 활성화된 계좌죠. 활성화된 계좌가 분기에 1,450만 개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고요. 총 45억 건이 결제됐는데 그 다음 숫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기 동안에요. 이런 액티브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평균 3개월 동안에 42건이나 결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42건이라는 건 이틀에 한 번 결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자에서의 충성도가 엄청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2분기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을 제시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 발표하면서 오늘 장중엔 재미가 없었는데요. 시간에서는 주가가 급반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실적 발표한 기업들 살펴봤고요. 한편 우리가 어제는 이 방송이 없었잖아요. 네네. 어린이날 휴일을 보내는 동안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도 조금 살펴주실까요? 네, 어제 발표한 기업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가 관심 있는데 역시 가장 큰 거는 CVS 헬스가 되겠습니다. CVS 헬스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업종 자체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드럭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 필수품 먹거리도 좀 팔지만 결국은 약국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네. 약국이라든가 거기 요즘은 허브라 그래 갖고요. 거기 의사 선생님도 상주한 곳이 계시고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곳도 있고 뭐 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실적을 가져간 것은 바로 그곳에서 백신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1.72달러가 예상됐는데 2달러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어제 오늘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프트는 어제는 우버고 오늘은
오늘은 우억, 어제는 리프트인데요.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보다는 적게 나온 적자였지만 여전히 주가는 논란입니다. 다만 5군데가 목표 리뷰를 했는데요. 모두 목표 주가는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특징주는 저는 엔비디아라고 보는데요. 베어드에서요. 오늘 목표 주가 $800짜리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로젠블렛에서 이미 $800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해도 될 정도라고 하면서 엄청 제가 봤을 때 심할 정도로 긍정적인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 기술 부분에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얘기했고요.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냐면 드라마틱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정도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소프트웨어의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고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극찬하면서 엄청난 극찬이에요. 예, 이거 영어로 하면 더 정말 심한데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렸는데요. $800까지 제시했고요. 펠라튼 아시지 않습니까? 펠라튼이 작년에 정말 최고의 히어로 주식 중에 하나인데 한 달 전에 이제 결국은 리콜 그러니까 위험성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아기 한 명이 목숨을 잃어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리콜을 발표하면서 주가 14.5% 떨어졌고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자 배우 중에 제시카 알바라고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신시티에 나와갖고 네.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하고 전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분인데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젊은 엄마들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건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라 할까요? 유기농 그런 거 친환경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 하면서 소위 기저귀부터 해갖고 생활용품 비누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상장을 이제 한다 그랬는데 네. 오늘 드디어 상장을 했거든요. 첫 시장 한 $16 정도에 아마 이게 IPO 가격을 나왔는데요. 오늘 주가가 43%나 급등하면서 $23로 마감한 것이 오늘 특징주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들 재미있는 기업들 많이 있는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논쟁이 하나 있는데 스티펠이 앞으로 주가가 5에서 10%나 네. 하락할 거다 뭐 이런 발언을 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물론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있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스티펠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벨 베니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향후 5개월 동안 주가가 10%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얘기했던 5월에 떠나갔고 10월에 돌아오라 그런 관점의 통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28%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이유 다 차치하더라도 경계 및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주제, 그리고 금융당국의 테이퍼링도 어제도 이제 제넷 옐런도 그런 얘기를 그런 시사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성 레포트를 낸 것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시장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관점은 공존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런 발언도 전해졌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학년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시황 판단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